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담꾼의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담꾼은 전국 각지에서 사연을 받아 전달드리는 만큼 기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시고 주변 친지분들과도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포항에 사시는 70대 남희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종가집에 시집가서 많은 서름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결국 재산을 하나도 물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할머니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 승소하고 서름의 한을 푸는 이야기입니다. 길고도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희옥입니다. 올해로 73. 포항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여인입니다. 인생은 평탄치 않았고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왔습니다. 제가 경험한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려니 참으로 길고도 깊은 상처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19살 때 종가집에 시집갔습니다. 당시에는 종가집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과 무게를 짊어지는 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첫날부터 종가집의 규율과 전통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 시부모님은 엄격하고 권위적이셨습니다. 저는 그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종가집의 며느리로서 저는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제사와 명절 준비는 물론 일상적인 가사노동까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바깥 일에만 신경을 썼고 집안일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저를 엄격히 다루셨고 작은 실수에도 큰 꾸중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태어나고 저는 그들을 키우기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손주들을 매우 아끼셨지만 저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묵묵히 견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서러움이 맺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남편과 저는 종가집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이제는 홀로 종가집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남편의 형제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저를 철저히 배제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게 조금이라도 공정하게 대해주기를 바랐지만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종가집의 재산은 남편과 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행동했습니다. 저는 결국 법적인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 간의 분쟁은 피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포항의 한 유능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저희 상황을 듣고는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남희옥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할머니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재산 분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 과정은 길고도 험난했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저를 괴롭혔고 저를 법적으로 이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철저히 준비해 저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나는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싸워야만 하는 걸까?
하지만 아이들과 손주들을 생각하며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들의 미래를 위한 재산이었습니다. 재판은 결국 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제가 종가집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서름과 고통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은 더 이상 저를 무시할 수 없었고, 저는 당당하게 그들에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제 권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제는 할머니의 삶을 즐기세요. 그 후로 저는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지키게 되면서 아이들과 손주들에게도 더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지만 저는 이제 당당히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 간의 분쟁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저는 그 덕분에 지금의 평온한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 외에도 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재판 후, 저는 포항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저는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저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영희였습니다. 영희는 저와 같은 종가집 며느리로 많은 고통과 서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치 제 과거를 보는 듯 했습니다. 영희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는 소중하고 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엔 제 권리를 찾았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영희는 저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큰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 후로 영희와 저는 자주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힘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강해졌고 결국 그녀도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서로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의 삶을 즐기며 새로운 도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믿고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당신의 곁에는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힘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